자, 2024년 5월 경기도 교육청 환경평가 이번에 선택 과목 기하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23번은 쌍곡선에 대한 내용인데 점근선이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쌍곡선의 점근선은 양수로 가져오면 a분의 4 x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4가 아니라 6이죠. 6의 제곱이니까 a분의 6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3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3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방향이 같은 두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하여 A 벡터의 크기는 3, B 벡터의 크기는 A-2B 벡터의 크기가 6일 때 B 벡터의 크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방향이 같다 얘기했으니까 평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 A 벡터로 얘기하면 되겠고, 방향이 같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K값, 실수배인 K값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조건에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A 벡터 마이너스 2K A 벡터 요거의 크기다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값 1 마이너스 2K의 A 벡터의 크기 한 값이 6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3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K가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물론 절대값 한 값이 1 마이너스 2K가 2 또는 1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2K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K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2분의 3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K가 양수기 때문에 요거인 거고, B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K에다가 A 벡터의 크기니까 3K가 되는 거죠. 즉 문제에서는 K가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2분의 9라고 얘기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초점이 F인 타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기울기와 PF의 기울기의 PF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일 때 A x1제곱 플러스 y1제곱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부터 찾아볼까요? 2x1x 더하기 y1 y는 1이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y1은 마이너스 2y1분의 x1 x 플러스 뭐가 나오겠으니까 요게 기울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F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F 같은 경우는 초점이 C인 거 알고 있으니까 C도 구할 수 있겠죠. C가 현재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0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PF 직선의 기울기 x1-1분의 y1 하는 값이 나올 건데 얘네 둘의 곱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y1분의 x1 곱하기 x1-1분의 y1 한 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y1 날라가니까 2에 x1-1분의 마이너스 x1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x1 마이너스 2한 값이 마이너스 x1이다. 즉 3x1이 2니까 x1이 3분의 2구나 라고 찾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1 제곱이라는 것이 1 마이너스 2분의 x1 제곱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차피 x1 더하기 y1 제곱을 물었으니까 들어갈게요. x1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x1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x1 제곱을 구하자는 거고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분의 4가 되면서 1 플러스 9분의 2네 9분의 9 다음에 11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 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차근차근히 다 넣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F, F'인 쌍곡선이 주어졌고 쌍곡선 위에 있는 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얘기하고 있고 PF랑 만나는 쌍곡선을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해서 PF의 길이와 QF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8일 때 F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는 같은 길이 P라고 한번 더 보고 여기는 8이라고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Q라는 것도 어디 위에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2, 4분면이 있으니까 긴 길이인 QF에서 QF 다시를 뺀 길이가 주축의 길이인 현재 주축의 길이가 2A죠. 2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P-2A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 빼면은 2A 값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특징은 뭐냐 했더니 여기서 여기 뺀 값도 2A가 돼야 되는 거죠. 즉 8 플러스 P 마이너스 2A에서 뭘 빼면 P를 빼면 2A가 돼야 된다는 걸 또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P 날라가면서 8은 4A가 되니까 A의 값이 2인 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분 FF'의 길이를 물었는데 FF'의 길이는 결국 EC랑 같은 건데 EC는 지금 현재 A제곱이 4인 거니까 결국은 C라고 하는 값이 C제곱은 4 더하기 16인 20이 되겠네. 그러니까 C라는 게 2루트 5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FF' 길이는 4루트 5인 걸 찾으면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선 최근에는 원래는 28, 29, 30번이 전형적인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27번까지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고 있다라는 거. 작년 수능의 미적분에서는 27번 문제가 실제로 수능 특강 레벨 3에 있었던 문제가 내려오는 형태로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조금 어려운 문제를 조금 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통 우리 기하 파트에서도 문제가 27, 당연히 28, 29, 30번이 전통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사실은 기하도 이제는 친한 친구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지 어렵게 내고 있진 않아요, 솔직하게는. 근데 이 27번적인 기하적인 내용이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뒤로 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참고로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기하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고 이런 내용들도 단순하게 2차 곡선에서 맨날 거리에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접선이랑 관련된 해석 내용들도 꼭 문제를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옛날에는 2차 곡선이 이 접선과 관련돼서 벡터라던가 공간 도형으로 좀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28, 29, 30번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에선 자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작년 수능에서도 타원이 공간 도형이랑 연결돼서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접선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문제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보면 서로 포물선 위에 있는 세 점과 F 사이의 거리니까 결국 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들의 합으로 이 문제는 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찾아야 했는데 다음 조건이 뭐냐 했더니 P라는 점이 직선 y는 x-2까지의 거리가 k라고 얘기하고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k가 되도록 하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q만 있는 게 아니라 P만 있는 게 아니라 Q와 R인데 그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직선과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K로 같은 점이 PQR 3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잘 보면 일단 포물선 그냥 대충 하나 그려 놓을게요. 요렇게 하나 그려 놓고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y제곱은 4x 제곱이라는. 그리고 y는 x-1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y는 x-2 이렇게 대략 그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 직선과 특정 점 T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K래요. 그럼 K가 얼마인지 몰라도 한 이 정도 떨어진 점이 P라고 만약에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즉 어떻게 보면 요 거리가 K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이만큼 거리 떨어진 이 직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이 직선에서부터 이만큼 거리 떨어진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딱 몇 개뿐이라는 소린 거예요. 3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했더니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 직선이랑 평행하게끔 P점 지나는 직선 한번 잡아볼게요. P점 지나게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직선과 이 y는 x-2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는 쌤이 여기 평행하게끔 그린 거예요. 그럼 그 거리는 아까 얘기했던 요만큼 k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엔 y는 x-2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리는 전부 k로 표현되니까 p 말고 또 다르게 여기 위로 가서 포물선이랑 또 다르게 만난 점이 생기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될 거야? k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k만큼 떨어진 직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로 떨어졌을 때도 역시나 교점이 몇 개 생기면 2개 생기면 결국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k가 되도록 하는 점이 총 몇 개 찾아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4개 찾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지금 현재 그 교점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여야 되겠다? 이렇게 4개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 3개의 직선이 있을 건데 이 2개의 직선이 생길 건데 이 2개의 직선 중에 하나는 포물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가 되는 거니까 접해야 된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1로 접하려고 하면은 플러스 1이면 되겠죠. 그러면 요 y는 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될 건데 이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여기 간격이 3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 간격도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5라는 직선과 어떻게 보면 만나는 점이 생길 거고 요만큼의 거리만큼 동일한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접선이 뭐냐 p고 여기는 q, 이쪽 위에서 만난 점이 r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3점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쌤이 P와 이 포물선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했으니까 이 두 선분의 길이는 결국 P점의 X좌표와 결국은 준선인 X는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니까 결국은 P점의 X좌표를 알파, 얘는 베타, 얘는 감마라고 잡는다 치면 알파 플러스 1, 요게 결국 PF의 길이가 될 것이고 베타 플러스 1이 QF의 길이,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이라는 값이 RP의 길이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의 값을 구합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요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y제곱은 4x가 만나는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4x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요 점은 1이라는 거 찾으면서 먼저 알파는 1입니다 될 것이고 이 베타와 감마는 y는 x 마이너스 5라는 직선과 요 포물선이 만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x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4x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5는 0 되면서 또 두 근의 합인 14가 나오는구나 해서 결국은 세 직선의 합이 18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하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점을 요 직선이랑 평행하면서 요 직선과 평행하는 그 점을 지나는 평행하는 직선 사이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려버리면 이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이 평행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전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또 다르게 K, 이 거리가 K가 되도록 하는 점일 거구나 라는 거 찾아주는 아이디어. 기하적인 성질 문제라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한번 꼭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하 파트 문제 중에서 되게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7번 한번 잘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쌤이 사실 기하는 우리 학교에서 쌤이 수업한 적이 없어서 시험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적인 내용으로 도형의 방정식 내용을 벡터 성질을 잘 이용하는 문제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서 참 멋진 문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서로 평행하고 있는 두 직선 L1과 L2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L1, L2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직선 L1 위에 있는 점, 여기가 A점에 대하여 L2와의 사이의 거리가 D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점이 생겨야 되는데 A-라고 좀 이름 붙여볼게요, 쌤 편의상. 그럼 여기 사이의 거리가 현재 90도입니다. 여기가 D입니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AB 벡터의 크기가 5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 만약에 B점 이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 선분의 길이가 5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에선 그래서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쌤 얘기할까 해서 여기 L1, L2인데 둘이 평행하고 있으니까 직선이 있으니까 분명히 방향 벡터가 나올 거예요. 다이렉트 벡터. 쌤은 다이렉트 벡터에서 D 벡터로 많이 쓰는데 보통 문제에서 U 벡터 이런 걸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쌤은 근데 편의상 D 벡터로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겹치니까 쌤이 그냥 똑같이 U 벡터로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L1의 방향 벡터 중에서 크기가 1인 벡터를, 그러니까 요 방향 벡터,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크기가 1이 되게끔 하는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U 벡터라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L의 수직인 벡터, 평면 벡터들이니까 벡터를 V 벡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나 크기는 1로 단위 벡터로 가져온다 치면 결국은 AB 벡터라 얘기하는 거는 D 벡터의 V 벡터 플러스 여기 길이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A라고 만약에 가져오면 여기 D 벡터 큰 상수로, 그 다음에 A의 U 벡터 하면 AB 벡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D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값이 현재 얼마다? 현재 20입니다. 5입니다. 5가 돼야 되니까 25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CD 벡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선 L1 위에 있는 점 C점, 그 다음에 L2 위에 있는 점 D점 해서 요 벡터도 더 하나 추가적으로 넣어서 4AD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의 최소값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편의상 역시나 왼쪽이랑 똑같이 두 가지 벡터로 좀 나눠서 볼게요.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린 점 C-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D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벡터만 현재 모르는 거기 때문에 CD 벡터는 DV 벡터 플러스 여기 몰라 B 벡터라 두면 BU 벡터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4A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4DV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4AU 벡터 마이너스 DV 벡터 마이너스 BDU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조금 이쁘게 U는 U끼리 모으면 4A 마이너스 U 벡터 플러스 3DV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은 고정되는 거냐 했더니 이 친구는 고정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 A와 B는 사실은 모르는 값들이었고요. D라는 값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고정된 친구였어요. 그리고 A와 B라는 숫자는 사실은 B점과 A점 사이, 그 다음에 C점과 D점 사이에 어떻게 보면 거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네 사이의 거리가 바뀔 때마다 요 값은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요건 고정된 친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근데 뭐라 얘기했냐 했더니 요 벡터의 최소값이 요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앞에 있는 벡터가 당연히 없을 때여야 되는 거죠. 즉 4a-b가 0일 때 결국은 4a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가 의 값이 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1대 심지어 4dv 벡터가 요거의 크기가 얼마? 12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물론 d도 양수로 얘기하겠죠? 근데 알고 있는 건 v 벡터 쌤이 단위 벡터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3d의 값이 12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d의 값이 4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이 좀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제는 거의 고정적으로 됐으니까 L1,
그 다음에 L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현재 얼마라는 거 알고 있다? 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4입니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A였으면 B까지의 거리, B점까지의 거리가 AB 벡터의 크기가 5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5m가 되면서 여기 길이가 3입니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얘네가 최소일 때 CD 벡터를 찾자 했거든요. 그러면 C점에서부터는 여기 수선의 발달을 똑같이 들이면 C' 벡터 되는 여기 길이는 4인 건 똑같고, 이 C'에서 D까지 길이가 B였고 B가 4A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4, 3, 12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CD 벡터의 크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CD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16 더하기 144구나 라고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160 되나요? 160 되는구나 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 그러면 CD 벡터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4 루트 10이구나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D 플러스 K를 물었네요. 그럼 K가 여기 4 루트 10인 거고 D의 값은 4인 거죠. D의 값은 4니까 문제에서 원했던 D 곱하기 K는 16 루트 10이구나 라고 되면서 28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벡터적인 아이디어나 벡터를 어떻게 잡는 것이 계산이 좀 편할 것이냐, 당연히 단위 벡터로 잡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 또한 잘 가지고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이고 Y는 8x와 이 포물선 위에 1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있다. 점 P를 초점으로 하고 여기 있죠. 점 P. 여기를 초점으로 하고 준선 x는 k를 포물선으로 얘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 또다시 그린다는 거죠. 여기 x는 k라는 선은 없으니까 좀 그려 놓으면 여기 보다시피 요 선을 요선 x는 k를 준선으로 하고 p를 초점으로 하는 또다시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C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Y는 X제곱과 포물선이 만난 점 Q와 R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둘레가 18이다 했을 때 삼각형 OFP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길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 했더니 여기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초점 사이와 이 포물선, 여기 빨간색 선으로 얘기하면 요 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건 당연히 준선까지의 길일 거니까 요 길이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또 준선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왼쪽에 검정색으로 그렸는데 색상 검정색 해놓고, 그 다음에 Q와 여기 다시 굵은 선으로 Q와 F를 연결한 선이 이렇게 있죠. Q와 F로 연결된 요 선이 있으면 역시나 여기도 초점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Q에서부터 요로 선을 쭉 연결한다 치면 요 길이가 같아지겠죠. 요 선분의 길이가 이게 색깔끼리 같은 선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서 똑같이 여기 R과 F를 연결하는 것도 역시나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인 R과 포물선 초점까지 연결이니까 준선까지의 길이랑 같을 것이다.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또다시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 또다시 포물선 위에 있는 점 R과 초점인 P까지의 거리가 결국 준선까지의 길이랑 또다시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잘 보면 얘네 4개를 더한 값이 지금 18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4개 더한 값도 18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인 K-2까지의 거리인 여기가 X는 -2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결국 9가 되는구나 라는 거 얘기를 찾을 수 있으면서 결국 K는 7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국은 요 삼각형 OFP니까 OFP라는 삼각형 회색으로 좀 표시를 할까요? OFP라는 요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 했더니 일단 OF라는 애가 결국은 밑에 변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OFP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OF의 길이 곱하기 P의
y좌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OF 길이가 문제에서는 초점의 좌표 2니까 결국은 P의 y좌표를 구하자라고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y좌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y좌표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여기도 P도 어디 위에 있어. P도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 P도 결국은 F 또다시 어디 각 꼭지점 위에 있는 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다시 여기 Y는 8x제곱이라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와 초점, 그 포물선의 초점까지 거리니까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라고 표현되겠죠.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라는 포물선을 볼게요. 이 C라는 포물선 위에 초점과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얘는 또 뭐랑 같다라고 표현돼야 되니? 요거랑 같다고 표현돼야 돼. 여기까지 거리랑 같다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는 5가 되겠죠. 여기 길이 5가 되면서 여기 길이가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P점의 X좌표가 3인 걸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2, 여기가 3이니까 P점의 X좌표가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Y의 제곱은 83, 24가 되는 거니까 P점의 Y좌표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가 83이죠. 그러면은 내가 헷갈려서 아이고 내가 헷갈려서 얼마고 이거면 얘가 2루트 6 나오나요? 2루트 6 내가 헷갈려서 2루트 6이구나 해줘. 넓이가 2루트 6입니다라고 찾으면 될 것이고 문제에서는 S제곱으로 쓰니까 결국 제곱이죠. 24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죠. 얼마지라는 거 고민 안 했던데. 자, 어쨌든 29번의 정답 24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의, 이게 길이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길이, 그러니까 정의 부분 잘 써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포물선이나 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끼어버리면 이제 정의 쓰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림상 정의, 초점이 어디고 뭐랑 연결하는 선분이 무엇이랑 같아야지, 또는 타원이나 쌍곡선이면 어떤 길이의 합 또는 차가 얼마 나와야 되지, 이런 것 조금씩 잘 표현해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번의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F''가 초점인 타원 E1이 있고요. 타원 E1의 꼭지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걸 A라 했을 때 여기 보다시피 A와 F'를 초점으로 하고 A와 F를 초점으로 하고 F'를 지나는 또다시 타원을 그렸는데 그 타원의 교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B라고 얘기해서 BF-에서 BA를 빼고 값이 뭐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단축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쌤이 29번 문제를 하면서 2차 곡선이 여러 개가 나타나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B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첫 번째 B가 E1이라는 타원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BF-와 BF의 길이를 더한 값이 결국은 장축의 길이, 장축 이렇게 적을게요. E1의 장축 이렇게 적읍시다. 헷갈릴라. E1의 장축이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편의상 A라 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에서처럼 C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는 C, 0 이렇게 둬볼게요. 그럼 여기가 2A가 돼야겠죠. 2A 될까요? 그 다음에는 B가 이번에는 E2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BA 초점 사이의 거리 BF의 합이 결국 E2의 장축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조금 가까이 가서 좀 표현해 볼게요. 결국은 E2의 장축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E2의 장축의 길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차근차근 보면은 여기가 C인 거 알고 있고 여기도 C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A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대칭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가 대칭이 돼야 되니 했더니 여기와 그 다음에 A에서부터 타원 끝점까지 하는 여기는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EC, 여기도 EC인 걸 알고 있고 여기 길이가 A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A 더하기 4C구나. 이게 여기 길이가 잠깐만요. 가까이 가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 길이가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C인 거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초점 어떻게 보면은 E1의 꼭지점 부분이죠. X절편이랑 만나는 여기 사이의 거리가 EC이기 때문에 초점까지 길이도 EC 하면서 결국 장축의 길이가 A-3C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 지금 현재 같다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에선 얘네의 뺄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BF 다시 마이너스 BA의 길이가 결국은 여기가 2A였죠. 2A A-3C가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AF-의 길이의 5분의 1배랑 똑같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얘 5배 하는 것이 5A-15C가 AF-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가 A가 여기가 C니까 이게 A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가 5A-15C. 그럼 이항하면 4A는 16C가 되는 거니까 A가 4C입니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C의 값을 결국 찾아주는 건데 문제에서는 또 E2의 장축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E2 입장에서의 B가 2루트 3인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장축의 길이가 아까 우리가 A 플러스 3C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의 장축 A라고 해당하는 값은 여기 반틈이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7C가 될 거고 여기서의 초점은 초점 사이 거리가 얼마냐 했더니 A-C였으니까 3C니까 2분의 3C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여기 제곱에서 여기 제곱 뺀 게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7C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한 게 2분의 3C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4분의 49C 제곱 요거 일로 이항하면 4분의 9C 제곱은 12가 되면서 요거 정리 4분의 40C니까 10C 제곱 이 10이니까 C 제곱이 10분의 12 즉 5분의 6 되니까 문제도 C 제곱 물었죠. 어차피 C 제곱 찾았네. 5분의 6이라는 거. 그러면 30C 제곱은 30 곱하기 5분의 6 하니까 정답은 36이구나 라고 찾으면서 30번 문제도 정답 36 하면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뒤로 가면 우리가 이제 2학기에 대해서 9월 모평, 10월 학력평가 수능까지 남았는데 사실 2차 곡선 두 가지 같이 있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역시나 아까 29번 문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점 부분, 그다음에 정의 부분 잘 써주는 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2차 곡선 문제가 아마 29번에 또 자꾸 나오는 두 개 곡선 있는 형태는 29번으로 아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꼭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5월 학력평가 이번에 선택 과목 기하에 대한 문제풀이 다 마쳤고요. 다음엔 6월 모평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